백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이 탑의 가치는 누가 알았을까요? 통도사가 명산전에 있죠. 큰 벽에다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2010년에 일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통도사를 옵니다. 와가지고 문화청하고 제안을 해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이 보존 처리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금이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보존 처리를 해줄 테니까 한국에서 이걸 우리가 모사본만 좀 떠갈 수 있도록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경비 다 되고 보고서도 낸다 하고 보존 처리해주고 모사본만 찍고 그리 간다 했으니까 뭐 그래라 그랬죠. 그래서 2011년에 제가 그렇게 모사본을 떠가지고 와요. 일본한테. 떠가지고 와서 저가 일본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 백화는 세계 유일한 백화로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도낭 스쿨 있죠? 그러니까 아산타 스쿨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 동남아라든지 이제 세계 백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세계 유일한 백화로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경전의 세계를 너무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깜짝 놀랐죠. 제가 바로 2011년에 동물로 지나했어요. 우리나라 고려불화 있잖아요. 고려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불화도 우리가 그게 좋은가 진경인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1985년이면 일본에서 갑자기 정창원의 문을 열고는 전시를 합니다. 고려불화 30여 점을 막 전시를 했어요. 세계가 놀래버립니다. 그죠? 세계가 놀랐습니다. 모나리자하고 지금 모나리자와 뭡니까? 프랑스, 유럽을 통째로줘도 이 간호보살 고려불화 하나만 안 바꾼다 그랬습니다. 어떤 교수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참 그게 제가 왜 이거만 사진 찍은 줄 아십니까? 문양들이 너무 고귀하고 성스럽고 있잖아요. 미화한지 다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시시해서 찍지 못해요. 여기 빠진 고려불화를 한번 연구한 사람은 다른 걸 못 봅니다. 조선불화를 본 사람들은 다른 미술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gem보탑 여기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 법화경 있잖아요. 요법연합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그러죠. 법화경에는 보면 우리가 1단원, 2단원 이렇게 하잖아요. 3단원. 이걸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1품, 2품, 3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11품의 내용이 제목이 뭐냐니까 견, 보탑, 품입니다. 견자는 본다는 말이죠. 보탑, 법의 탑을 보는 단어. 그러니까 법의 탑을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난 게 11품의 견보탑품입니다. 그 견보탑품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석가모니 부처께서 지금 통도사 뒤산 이름인 거죠. 영축산이죠. 그 영축산에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려고 합니다. 설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땅에서 뭡니까? 큰 탑이 솟아오르고 이 탑이 솟아오르고 탑이 올라가 공중에 붕붕 뜨는 겁니다. 영화 아바타 봤죠? 아바타에 누가 뜹니까? 공중에 산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중국의 항산을 배경으로 우리가 모티브로 해가지고 찍었다 하죠. 그죠? 산이 둥둥 떠다닙니다. 큰 태산이, 그죠? 그것처럼 이 탑이 둥둥 뜨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탑이 세상에 저렇게 공중에 뜨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문수보살이 말해줍니다. 아, 저런 경우는 나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부처님께서 뭔가를 설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부대중들이 다 석가모니께 물어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도대체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런 현상이 생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직접 말하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오래전에 일반에 드시던 한 여배가 있는데 그분 이름은 바보예요.
다보열애가 열반에 드시면서 뭘 했냐면, 내가 만약에 열반에 들어있다가 어디 있은가에 누군가가 법학인을 설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탑으로 나타가지고 법학인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이렇게 서원을 씌우고 열반에 드십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법학인을 설하려고 하니까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다보탑이 솟아오는 거죠. 그럼 저 다보탑은 누굽니까 실제로? 다보이 되죠. 탑 이름은 석가모니를 탑으로 만들면 두 탑은 이름은 석가탑, 다보탑. 어디에 있죠? 불국사에 있죠. 그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 경보탑품, 법화경의 경보탑품을 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뭘까요? 면상도라고. 그게 바로 이 탑입니다. 여기 이 경보탑품입니다. 여기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은 부처님 보이죠? 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석가예요. 한 분은 여러분 공부 진짜 잘하십니다. 바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앉아있는 나란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탑이 얼마나 클까요? 엄청 크다. 그러나 이제 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크냐면 500유순이라고 합니다. 500유순. 유순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1유순은 얼마나 요즘 거리로 따지면 15km. 15km. 서면에서 저 기장, 저 송정 그까지 정도 거리가 돼요. 그게 1유순입니다. 그럼 500유순이니까 500을 곱하면 7,500km. 그죠? 지구 반지는 얼마입니까? 6,400km. 그러니까 지구만한 게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지구만한 허공에 떠 있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너무도 극적인 장면이죠. 제가 이때가 이야기한 걸 한꺼번에 보면 저 변상도 그림 하나가 되는데 저게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너무도 소중한 백화점. 그 일본 아이들이 눈을 반짝 뜬 겁니다. 저 그림만으로 일본에서 뭐랍니까? 저 그림만으로도 우리는 박물관을 하나 지어서 모든 관객들을 줄을 세워서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거 아니까 그 자체는 뭐예요? 그런데 무슨 박물관을 지습니까? 특히나 양산, 홍도사가 양산에 있죠. 지진층, 지진. 맞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도 안 참됩니다. 지난번에 그 양산에 지진이 나왔잖아요. 그 지진이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뛰는 뛰간 데가 진짜 통도사 문제 갔어요. 저 벽화가 잘 있다고 갔습니다. 다행입니다. 기와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안불안. 정말 불안.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부가 여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시면 중간부터 시작하죠. 중간에 제가 학대를 쭉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죠? 네? 혹시 관세음보살께서 뭐 손에 드시는 거 아시죠? 정병. 그죠? 정병을 들고 계시나요? 정병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감노수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곳곳에 있습니다. 네. 감노수입니다. 저 감노수의 색깔이 뭐죠? 색깔. 청색. 왜 청색을 입혔을까요? 깨끗한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물이 들었기 때문에 저 청색을 넣은 거죠. 저런 청색을 우리는 거예요. 페르시안 꿀. 페르시안 꿀. 제가 영어로 하니까 갑자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갖고 온 블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안료가. 청색 안료는 너무도 귀하죠. 그래서 저건 뭐냐면 청금석이라는 거예요. 청자에 뭐가 붙었습니까? 금자. 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이게 한 몇 분 보는데 그걸 다 답을 잘 안 하시는데 흰색 금은 뭡니까? 흰색 금. 굉장히 여러분들 단순하게 시기가. 네. 흰색 금은 소금입니다. 힘이 섞잖아요. 힘이 섞잖아요. 소금도 금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게 좋습니다.
백금이라 하시나요? 순수함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 천금석에 그냥 고귀한 색시 알료를 가와서 그걸 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이 안에 맑은 물이 있다라는 걸 딱 던져주고, 다른 데는 지금 이제 청식을 잘 안 써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볼까요? 이 구멍이 두 개 있죠, 그죠? 손잡이고, 여기에는 구름이 나가죠, 구름이. 오색 구름이 막 나갑니다. 그죠? 이게는 뭐가 나갑니까? 아, 용이. 용이 보슬을 물고 나가죠. 네, 귀엽습니다. 용이 큽니까? 잠자리가 큽니까? 잠자리. 왜 그렇지? 이건 뭐 고생되시더라 합시다. 네, 근데 잠자리가 왜 등장할까요? 잠자리는 곤충이죠, 그죠? 애벌레가 되었다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꺼서 탈피를 하잖아요. 노화되면서. 그러면 이 조그만 애벌레가 조금 웃기던 이 야가 뭐가 되어 창문을 날아갔습니까?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질적인 전화 맞습니다. 나는 중생이죠. 아주 중생의 잘생긴 중생이죠. 중생인데 이 중생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성이 있습니다. 이 불성을 바라미로 닦고 탐진치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뭐가 됩니까? 부처죠. 진짜 공부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잠자리죠. 내가 애벌레가 잠자리고, 이러한 질적인 전환을 던지는 것으로 착상을 낸 것이, 이분은 뭐를 딱 모티브로 잡고 잠자리를 모티브로 잡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생명이 나온 겁니까? 이걸 기억합시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정백 안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일단 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걸 인식하고, 그 다음 위에 한번 올라가, 위에. 위에도 이게 잠자리 보이네, 그죠? 오색불은 보입니까? 자, 무대가 쭉 가서, 여기가 중요한 무대입니다. 뭐가 보이죠? 탑 보입니까? 탑. 여기 나무 보이죠? 여기 산사입니다, 산사. 산사, 암자죠, 암자. 암자가 여기 바위 보이죠, 바위. 바위 사이에 계곡이 흘러갑니다, 그죠? 혹시 야가 뭔지 알겠어요? 야? 이 목을 쭉 빼는 야. 요 보수. 오, 용입니다. 공부 진짜 잘하구나. 네, 이 용입니다. 용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지금? 목이 여기 시작하죠? 요 계곡에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름이 시작되죠, 보십시오. 올라가죠? 쭉 퍼지잖아요. 그럼 아까 거기도 아까 구름하고 용이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병이라는 물. 여기도 계곡이라는 물. 그런데 그 계곡이 그냥 계곡입니까? 아니면 절을 낀 정화된 계곡입니까? 정화된 물입니다. 이거. 정화된 물. 그러니까 감로수도 정화된 물. 이 정화된 물에서 생명이 어떻습니까? 신령한 구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곧 자비입니다. 자비에서 부처님의 자비로부터 생명이 흘러지고 나오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이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명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자, 그럼 밑에 내려가십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야는 뭐죠? 야? 개구리죠. 자, 야는 물고기가 용으로 되는죠. 어변성용. 왜 물고기가 저 하나는 물고기인데 야는 어변성용일까요? 다양한 물고기. 그냥 아주 지가 중생인 아도 있고, 자, 뭡니까? 바람이를 닦아가지고 똑같 성문영각 이렇게 되는 이런 아도 있고, 용으로 된 아도 있고, 막 이런 거. 그거를 금기에 따라서 어쩌다 표현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생명이 굉장히 조화로워. 그럼 이런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바로 연화장식. 연화장식. 이 연화장 세계를 불단에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조형이나 천장의 문양이나 백화가 철저하게 교의를 해석한 것이고 초월적인 관념을 넣은 것이고 또 이상한 거색 그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죠? 제가 이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입니다. 지금 2010년에 홍보사에서 승부박물관 전시했을 때도 큰 선생님께서 저거 달라 이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됩니다. 다른 걸 다 드릴게 이래서 제가 대신 드린 게 저 큰 그림을 더 큰 걸 해가지고 드립니다. 저 조그만 걸 차례드리지 왜큰 거를 드렸을까요? 너무 제가 아끼고 제가 너무 아끼고 제가 이 사진은 제가 보게 찍게 되면 제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제게로 왔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 사진을 찍게 된 거는 뭐냐니까 2012년에 10월 달에 10월 13일 날 그때 뭐냐면 유네스코 한국 본부에서 통로사 대웅전에 백화를 보존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화재 연구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또 우리나라 좀 미술사학자인 대학자이신 강호방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선생님 지금 이제 이게 대웅전에 보존 처리를 하는데 선생님 내려오셔가지고 사진을 좀 찍자고 하십시오. 선생님이 아마 부탁을 하시면 안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탐사에 저도 꼽사리 끼어서 사진을 찍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래 합시다. 이렇게 경로를 알아봐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올라가게 된 것이 올라가서 했는데 단 조건이 뭐냐니까 프레시 조명 있는 걸 쓰면 안 돼요. 오래 보고 백화같은 뭘 어쩌면서 저걸 딱 찍어야 만다는 딱 소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제가 밥을 샀어요. 밥을 사면서 천천히 이제 차도 한잔 하고 쉬라고 차 한잔 하고 쉬라고 그래서 제가 프린터키티 갔어요. 아무도 그때 찍으려고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딱 냈죠. 이거 내가지고 이거 조명 있잖아요. 이걸 딱 켰어요. 불을 저기가 환해지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한점만 사진을 한 200장 정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대 없이 찍으니까 떨리잖아요. 그 중에서 좀 제대로 넣은 게 제가 제대로 넣은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항입니다. 공항을 이제 이게 문수 동자죠. 문수 동자입니다. 머리 이랬잖아요. 문수께서 공항을 타고 보통 문수 동자는 뭘 타고 가야 되죠? 사자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절에 따라 보면 또 사자 타는 데도 있고 뭐 항룡을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자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공항을 타고 가는데 공항이라는 게 어찌 하느냐면 이 눈이 있죠. 눈이 사람 눈처럼 찢어진 거는 공항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는 항입니다. 그게 지금 이 공항이죠. 배설도 보이죠. 문수 동자가 잘 보시면 그 손보예요. 손 보면 이거 뭘 지구하죠. 지구하죠. 이 초록색 꽃줄기를 지구하죠. 자, 꽃줄기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 보면 여기 꽃이 피었죠. 하나, 둘, 셋, 넷, 5개 피었죠. 봉오리도 있죠. 근데 더 확대하게 되죠. 꽃 봉오리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거 보수입니다. 보수. 그냥 꽃이 아니고 보수.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문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지혜, 진리를 상징해요. 보행보살을. 보행, 행운으로서 실천을 상징하잖아요. 바람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를 상징하니까 뭐를 들고 와야 돼요? 지혜의 꽃을 들고 와야 되죠. 지혜를 상징하는 게 뭐죠? 모주. 그리고 부처님 머리 위에 뭐가 솟아오르니까 흰색 보수가 솟아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무명을 밝히는 빛이죠. 무명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꽃을 든 게 가지를 이분이 들고 가는데 이 모티브가 이 좁은 공간에 험잡을 때 있습니까? 구동 험잡을 때 있습니다.
색채 함작을 돼 있으니까 팩트는 어떻습니까? 저 알료가 도대체 뭘까요? 너무도 놀라운 색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우리 문화를 찍고 있지만 저렇게 있잖아요. 낮은 칠기 같은 저 빛을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안 보고 너 보고 놀랄만한. 저는 분명히 이 알료는 우리가 진짜 연구를 해요. 우리가 지금 전통 알료가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막 알료를 수입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우리 훈도사 서구남에 계시는 선 박사님이 꽃이라든지 이런 거막 전통 알료를 연구해가지고 복원시키고 있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한테는 국가적으로 막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요. 쟤를 문화재 청장으로 시켜주십시오. 내 모든 회사 다 그런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색채가 지금 얼마냐면 300년이 넘었습니다. 300년이 넘었는데 이 색채가 변함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숭례문 그때 불탔죠. 일본에서 1000만원으로 만든 알료를 와서 칠했죠. 1년 만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300년 동안 이게 일어납니까? 다 일어납니다. 이런 거 나온다면 세계 곳곳의 수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미술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알료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 연구소에서 살아보았어요. 이거 뭐 가서 제가 조사해라고 해요. 왜 이런 걸 조사 안 하냐면 이렇게 고귀한 빛을 그런 거죠. 네. 아까 전에 말했던 제가 세 글자가 있다 했죠.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 보이죠? 아까 6자 중에 하나. 네. 이게 뭐냐? 허공장보살의 상징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네. 허공장보살 반대되는 보살이 누구죠? 네? 허공장. 허공에 숨겼단 말합니까? 반대되는 게 누굴까요? 지장. 공부 잘하니까. 지장보살, 허공장보살. 지장은 뭡니까? 땅은 생명을 이루죠. 자비, 허공장보살. 공중에 있죠. 지혜. 항상 지혜와 자비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순례받기로 들어갑니다. 대세지보살하고 대비되는 건 누구죠? 공부 잘합니다. 대세지보살과 간세보살이죠. 대세 진짜 없잖아요. 지부터니까 뭡니까? 지혜. 간세는 자비. 맞죠?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무수? 오야. 무수는? 오야는? 실천이면서 자비. 일강보살? 월강보살. 일강은? 은은한 자비. 월강은? 자비. 지혜와 자비 계속 좌우로 드는 거예요. 천신한자기시고 약사일에는 지혜와 자비로서 일강과 월강. 석가모니부는 문수와 보살. 비로자문도 문수와 보살. 그죠? 아미타부는 보현보살하고 대세지보살하고 관세보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구조입니다. 허공장보살은 지장보살하고 대치를 이렇게 불러주시죠. 예. 그 다음에 하나를 스님 오신 기념으로 하나를 제가 천천히 안녕하세요. 신문진들도 처음 볼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단청 문양들을 여기 보면서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나라 단청 세계의 제일 단서이자 본질을 하나를 제가 규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단청 문양이 뭐냐? 모든 문양 중에는 뭐냐? 딱 줄이라 하면 바로 연화머리죠. 연화머리죠. 우리가 대들보 있잖아요. 양쪽 끝에 있죠. 문양. 그게 바로 연꽃으로 만들어 머리초라 해가지고 연화머리초라고 해요. 이런 문양이죠. 이런 문양 많이 봤죠? 그죠? 이 지금 대들보잖아요. 이게 김천 가면 청암사라는 직지사 말사인 청암사 비구니 스님들이 계세요. 그 대들보, 대웅전의 대들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측면에서 본 모양이고요. 측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대들보니까 우리가 중심 영역이 어디냐면 위에는 대들보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위에는 문양이 없어요. 그 측면이 옆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대들보 바로 밑에, 밑바닥.
여기서 보는 게 이제 두 가지 문양이 있는데 측면에서 본 거는 이 문양이죠. 말 그대로 연꽃을 어디서 봐야 되겠습니까?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 야는 문양, 요거 있죠, 요도 연꽃인데 어디서 봤겠습니까? 이거는 대들보의 밑에 있겠죠. 그는 대들보를 그 연꽃을 이렇게 위에서 평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모양이 동시에 나타나죠. 근데 이제 연화머리초가 뭐냐면 요겁니다. 자, 요렇게 됐죠. 뭔가 꿈틀꿈틀대는 이런 연기의 관계법처럼 서로 관계되어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연꽃이 있고 받침 있죠. 그럼 연꽃 위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석류 있죠. 석류. 그 다음에 여기에 보수가 있죠. 이거를 단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석류동이라 합니다. 동자는 항아리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석류의 이게 항아리처럼 보았다는 거죠. 이 항아리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로 보입니까? 보수입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이 본질을 보는 것을 망쳐놨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그 본질을 깨치고 난 뒤에 뭐라고 저는 주장하느냐니까 이 연꽃에서요, 이 석류라는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시고 여기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솟는 이 정상기수, 보수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니까 부처가 불상이 앉아 계시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맨 밑에 뭐가 있죠? 불단이죠, 불단. 불단에 뭐 여러 가지 신령한 기운이 흐르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신령한 기운들이 막 흐르는. 그리고 그럼 그 위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불단 위에 연꽃, 연화자가 있죠? 연화자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 연화자가 있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수가 머리 위에서 나오죠. 보수가 나온다는 그림을 보면 있습니까? 빛이 이렇게 움켜쥐면서 폭발하더랍니까? 불화를 잘 보면. 그러니까 빛이 이 폭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연화머리초의 문양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부처님께서 연꽃 위에 앉아서 그 위에 보수가 솟아서 막 폭발하는 그와 불화가 똑같죠. 불화가 이렇잖아요. 불화도 큰 불화를 보면 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고도로 압축한 것이 바로 이 연화머리초라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 연꽃 대신에 뭐도 논다. 자, 부처님은 자유자재이십니다. 이걸 뭐처럼 생겼습니까? 부처님은 손처럼 생긴 가면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 불, 손수, 단감할 때 감, 합하면 불수감. 이 불수감이에요. 불수감에서 이 보수가 이렇게 돼요. 보수. 그죠? 이 신성한 몸만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공간, 신금. 그죠? 이 신금이 있잖아요. 여기 금강자. 그죠? 금강자가 있잖아요. 이 공간이 뭐라는 겁니까? 지혜와 진리로 가득 찬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온통 완전 발산해야 되겠죠. 이거 폭발하니까 빛이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물리적인 빛입니까? 아니면 무명을 밝히는 그런 빛이고 자비의 빛입니까? 그러니까 직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결처럼 파도처럼 퍼져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어쨌습니까? 파도처럼 그려냅니다. 직진한 빛이 아닙니다. 그 불화도 잘 보십시오. 불화를 보면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직선으로 확 나가지 않고 어찌 나갑니까? 폭발. 나선의 오리가 폭발시킵니다. 세상에 빛이 이렇게 곡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빛입니까? 아니면 다른 진리와 자비가 밖에 확 퍼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종교 장언은 제가 이제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니까 작년 8월 14일입니다. 제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확 깨치고 난 뒤에는 모든 게 다 보였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연꽃 속에 보여준 거예요. 꽃만이 연꽃 속에 보여주를
범자라면 뭡니까? 온만이 밤. 왜 온만이 밤염이 온통 온만이 밤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꽃 속의 보수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압축한 상징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석탑 있죠. 석탑. 석탑도 밑에는 연꽃이 있고 제일 위에 뭡니까? 뭔가가 구슬 있잖아요. 구슬. 제일 위에 구슬 있죠. 석등도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는 연꽃이 있고 청청이 된 이건 구슬 올려놨잖아요. 석등도 뭡니까? 연꽃 속에 석탑도 연꽃 속에 무슨 그렇죠. 통도사 대웅전을 보시면 통도사 대웅전이 밑에 기단이죠. 기단 위에 보면 무슨 조각을 해놨는지 아십니까? 그게 연꽃을 다 그려놨어요. 연꽃을. 대웅전의 제일 꼭대기 보면 지붕 용마루에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쇠 보수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꽃 속에 보수가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즉 연꽃은 자비고 보수는 진리입니다. 그 세계를 자비와 진리를 보통 이렇게 모든 곳곳에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화예요. 안동 공정사예요. 근데 안동이라는 지역이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안동이 뭐가 강하죠? 맞습니다. 유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세계를 유교로 해석해버립니다. 아주 독특한 지역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의 이런 문양, 백화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유교의 것을 불교로 거꾸로 해석하는 이런 지혜음이 약간 재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절이 어디라고요? 봉정사. 안동이라는 걸 우리가 이념해 둬야 되는데 봉정사는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냐니까 태조 왕건 있죠. 고려를 연 왕건이 이 부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일 첨예하게 싸운 데가 어디냐니까 바로 그 문경세제 있죠. 거기입니다. 문경세제. 문경세제의 그 접경지대가 제일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얻으면 삼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문경은 왜 문경이냐면 알죠? 그 세제를 넘으면 경상도 말이 들립니까? 들리죠? 그래서 들을 문자 경상도 경자입니다. 딱 보면 경상도 소리가 들려서 문경입니다. 그렇죠. 그 문경을 이렇게 하면은 제일 핵심이 뭐냐? 안동입니다. 이 안동을 얻어야 이거 문경을 이렇게 부산국을 통일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안동의 소호 세력들이 왕건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왕건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쩌냐면 안동의 그 소호 세력에 성을 줍니다. 안동근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이런 사람들 성을 주죠. 그래 양반 우리가 조선에 나중에 와서 양반 완전 소호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안동이 너무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왕건에게 고맙죠. 그래서 왕건이 나중에 부산국을 통일한 뒤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안동지역에 가서 이 봉정사설을 찾아갑니다. 고마우니까요. 또 고려의 멸망 시기쯤인 공명할 때 있잖아요. 공명할 때는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피난간 데가 안동으로 가가지고 또 여기를 갑니다. 공정사에. 그럼 1999년에 가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있죠. 이세 여왕이 또 이 봉정사에 갑니다. 시골 총구석이잖아요. 그 작은 절에 세계 여왕님께서 여기 부시 미국 대통령도 여기 갔어요. 우리나라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어디 갔습니까?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절을 참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제 생각에는 이 인연하고 굉장히 관련있다 생각해요. 여기가 봉정사잖아요. 의상선님께서 670년경에 솔개 있죠, 솔개. 솔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띄웁니다. 띄우면 갑자기 솔개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죠. 그래서 의상선님이 뭐랍니까? 솔개가 내려앉은 거기에다가 절을 지을 거라고 했죠. 솔개가 뭐가 큽니까? 눈이 밝잖아요. 위에서 쭉 보면 좋은 땅을 알 거 아닙니까? 길지가 어디라는 걸. 그래서 알고 딱 앉은 자리가 솔개가 앉은 자리, 솔개가 머문 자리, 솔개가 봉황이니까 봉황이 머문 자리라 해가지고 봉정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봉정사의 봉황이 뭘 얼냐? 오늘날 우리 청와대 혹시 대통령의 뒤에 문양이 뭐죠? 봉황이잖아요.
이게 왕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여기에 이 봉정사에 응징전에 가면 동쪽에는 이 그림이 있고 서쪽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 백화가 있어요. 동쪽에니까 해가 뜨겠죠? 이 그림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네. 해가 뜹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항이 몇 마리 있습니까? 그런데 얘는 꼬리가 길죠? 이건 수컷입니다. 이게 봉입니다. 봉. 이건 암컷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수컷과 암컷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봉황은 수컷과 암컷을 통합한 거예요. 근데 이 보면 어떻습니까? 봉이. 수컷이 아름답죠? 네. 수컷이 아름답습니까? 암컷이 아름답습니까? 수컷. 진짜 수컷이 아름다워요? 네. 진짜 안 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봉황은 뭐냐면 봉황의 옆에 여기 뭐가 있죠? 무슨 나무일까요? 예? 매화나무? 봉황이 어디에 살까요? 아, 그럼 이 나무 뭡니까? 오동나무입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삽니다. 봉황은 뭘 먹고 자랄까요?